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네, 성공투자 레시피 함께 만나봤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계속해서 규제가 나오고 있는데 규제만이 답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 또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 아마 이번 주 세미나에서 알려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나요? 주제는 남들이 관망할 때 뭔가를 움직이자라는 얘기인데 네. 그런 얘기는 제가 올 초에도 드렸었고요. 네. 지난해에도 드렸었고 항상 똑같은 얘기를 맨날 반복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가 지금 뭔가 좀 불확실하잖아요. 뭔가 지금 과연 지금 뭐 이런 대책들 더 나오면 떨어질까 아니면 또 대책이 나와도 이제는 이 효과가 없을까 막 좀 어수선하거든요. 네. 시장이. 그럴 때 뭔가 자기의 마인드를 바꾸는 그런 어떤 강의가 있다면 꼭 참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저한테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지금은 어떤 남들과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시점이다. 여름이 지금 이 8월 달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를 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8월 달 과연 지금 이제 얼마나 또 많이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뭐 강의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오시는 네. 분들한테는 뭔가 특별한 그런 대안을 드리는 그런 시간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7월 30일 화요일 2시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6676-0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사당동 극동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44평이거든요. 근데 한 5년 전에 샀는데 조금 올랐어요. 네. 그런데 다른 아파트보다는 훨씬 덜 오른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아니면 이걸 처분하고 다른 걸 또 사야 되는가 해서 네. 상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당 극동 아파트에 현재 거주도 하고 계신가요? 네네. 네, 거주도 하고 계신데 44평대를 5년 전에 매수를 했는데 가격 상승폭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딘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 네. 만나보시고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랄게요. 인사 네.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이거 지금 얼마나 되셨죠? 이거 구입하신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5년이요? 네. 5년 동안에 그래도 좀 오르지 않았나요? 네, 올랐죠. 예. 그런데 제가 늘 얘기했듯이 네. 지금 이 아파트가 지하철이 어디가 제일 가까울까요? 이수역이요. 이수역이요? 네. 이수역까지는 역세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역세권 아니죠? 네, 그렇죠. 예, 한 조금 10분 시간은 내려가야 되고요. 좀 내려가야 되니까 언덕이죠, 여기? 네. 자, 그런데 여기가요. 여기의 아파트가 지금 약간 조금 특징이 있는 아파트인데 지금 사당 극동 아파트하고요. 네. 여기 그 우성 3단지, 네. 여기 2단지가 같은 필지예요, 여기에. 네. 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필지로 돼 있거든요. 네. 예, 같은 필지라서 이게 재건축을 같이 하면 이거 대박인데 나중에 네. 이게 재건축이 같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거주하신다 그랬죠? 네. 예, 거주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가 조금씩 가격이 조금 오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쪽이 저쪽에 어디죠? 반포 1단지나 이런 데들에서 그 재건축을 하면 이주를 하니까 그런 이주 수요가 지금 가장 빨리 가까운 곳으로 올 수 있는 데가 이 사당동이거든요. 네. 예, 사당동이고 그리고 장제 터널의 그 뚫린 효과, 그래도 약간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가 가격이 오르는데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주하면서 이게 네.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하던 아니면 이렇게 같이 묶어서 가던 이거는 나중에 시간은 필요하지만 분명히 갈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기는 거주를 하면서 내 이 지역에 이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길 기대하기는 딱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래서 여기는 그냥 보유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주하시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사당동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는데 사당동과 인접한 서초구 방배동 지역은 요즘 뭐 재개발도 진행이 되고 굉장히 변화가 많은 곳이거든요. 네. 방배동 지역의 다세대 주택을 지금 만약에 산다면 미래 가치가 어떨까요? 현재 그 방배동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이라 그래서 네. 이제 그 단독주택들이 다 재건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지역이 이제 아파트로 다 바뀌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가치는 분명히 큰데 문제는 그 인근에 이제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구역이 아닌 네. 재건축 구역이 아닌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빌라들은 물론 주변이 바뀌면서 약간의 어떤 후광 효과로 오르긴 올랐지만은 특별히 오를 수 있는 요소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무슨 재건축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그리고 지금 많이 또 올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쪽은 지금 시점에는 좀 들어가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 상황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엔 좀 위험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진짜 거죠?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좀 고점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026676-0200번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듣고 있는데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성남시 분당구의 네. 정자동 상록 라이프 아파트를 매수해도 되는지 네. 문의드리고 싶어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록 라이프 아파트인데요. 이곳 거주하실 건가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지금 정자동에 지금 전세로 살고 있고, 네. 지금 투자 목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정자동에서 또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신데 이 상록 라이프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소장님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 지금 아파트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거 네. 지금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여기에 혹시 지금 어디에 거주하세요? 거주는? 지금 느티마을 쪽에. 지금 느티마을이요? 여기요? 예. 3단지, 4단지? 네네. 이쪽에 가까운 데 계시는구나.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을 지금 보신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투자 겸, 나중에 실거주도 할 수 있는 겸해서 이제 주변에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금이랑, 예. 라이프 쪽 아파트에 이제 갭 차이가 좀 매칭이 돼서 이제 매수를 해볼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저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예. 지금 여기 느티마을 3단지, 4단지 리모델링 하죠? 네네. 예, 리모델링. 그리고 한솔주공 5단지도 리모델링 하죠? 예. 예, 이거 리모델링 추진 중인데, 제가 늘 얘기했듯이 분당에서 가장 화두는 뭐냐면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와 이 분당의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걸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향후에 결국은 낙후된 아파트들 다 어떤 형식으로든 바뀔 텐데, 그러면은 리모델링을 하는 아파트보다는 일단 재건축을 할 가능성이 큰 아파트를 찾아야 된다는 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상록 여기 아파트는요, 라이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자역하고도 역세권이지만은 재건축을 했을 때 이 사업성 면에서 사업성이 상당히 괜찮아요. 여기가. 네네. 괜찮은 거 혹시 아셨어요, 여기? 아니요,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예,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는. 네. 예, 그런데 단지 이제 이 주변이 다른 데와 틀리게 이런 빌라라든지 아파트로만 전부 구성이 된 게 아니라 이제 빌라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떤 다른 데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형성이 된 데는 아니지만 일단 여기가 재건축이 되고 입지적으로도 가깝고 그리고 분당에는 지금 호재들이 많아요. 두산 본사도 들어오지 이런 대기업 본사들이 입주하는 게 지금 이 정자동 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예. 예, 저런 재건축 영향까지 여기는 무조건 괜찮습니다. 특히 들어가서 사실 생각을 하고 투자의 목적으로 간다면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분당 바로 옆에 이제 판교가 있잖아요. 판교의 직주 근접을 고려를 해서 분당 지역에 오피스텔을 사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투자는 어떨까요? 오피스텔은 일단 오래되면 안 되고요. 네네. 10년이 넘어가면 오피스텔은 투자하면 안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26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건데 오피스텔은 무조건 신축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새 걸 사야지 거기에 프리미엄도 붙고, 물론 일자리가 많은 판교라든지 이런 데에 새롭게 오피스텔이 들어온 것들은 분명히 어떤 차익을 볼 수 있지만, 오래된 것들은 10년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고장 나서 고쳐달라고 이제 전화가 올 네, 거예요. 네. 이거 고쳐달라, 저거 고쳐달라, 이제 네. 세입자분들이. 그래서 10년이 저는 한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그런 걸 잘 판단해서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오피스텔 투자가 그렇게 쉬운 방법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02-6676-0200번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듣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미아동 레미안 트리베라 2차 네.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미아동 레미안 트리베라 2차 향후 전망이요. 네, 25평이요. 25평대요. 네, 네,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거주하고 네. 계신가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거주하고 있어요. 아, 네. 언제부터 거주하셨어요? 2017년에 구입해서 네. 예, 2017년부터 거주해서 2년 거주했는데요. 네네. 제가 1가구 2주택이에요. 아, 네. 예, 그래서 다른 곳에 강동에 네. 전세를 한 채 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요번에 팔아야 되나, 아니면 강동에 있는 아파트로 팔고 이사를 가야 되나, 아니면 트리베라를 네. 팔고 강동에 이사를 가야 할지, 아니면 트리베라 전망이 좋으면 네. 전세를 한 번 더 주고 2년 후에 처분해야 될지, 아니면 올해 매도를 해야 되나, 어쩌나 향후 전망, 그거 매도 시기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미아동에 있는 레미안 트리베라 2차를 보유하고 계신데 일단 이곳의 향후 전망을 알아보고 강동에 있는 집도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여기에 이익이 좀 났습니까? 예, 조금 올랐어요. 예, 예, 2년 올랐죠? 전보다.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여기가 네. 여기가 우이신설 경전철 솔샘역이잖아요. 네. 예, 이쪽이 제일 가깝죠? 저희는 소샘역 이용하지 않고 삼양 사거리역 삼양 이용해요. 사거리요? 네. 삼양 사거리역이 더 멀잖아. 여기 비슷하네요. 예, 저희가 2차라서. 비슷하네, 2차.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네. 항상 어느 지역이든 중심권이 있고 외곽 지역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중심권역은 여기 미아 재정비 촉진지구 있죠?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네. 지금 너무 위쪽에 있고 이쪽은 사실은 외곽이고 밑에 쪽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뭐 미아 사거리 근처라든지 이런 기름 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붙어야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을 중심 이 주력으로 끌어올리고, 이쪽 뒤쪽 지역은 여기 SK 북한산 시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세대수는 크지만 이런 지역들은 이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효과로 올라가는 거지 실제로 자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아니에요. 예. 단지는 크지만. 네. 예, 그렇다면은 뭐 결론은 뻔하잖아요. 여기는 올랐으면 매도를 하시고 네네. 딴 쪽으로 방향을 갈아타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네네. 항상 어떤 지역에 중심권역, 외곽권역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쪽에 미아리 이쪽 전체, 강북구 이쪽 전체가 기름 뉴타운도 그렇고 미아 뉴타운도 그렇고요. 이쪽은 네. 이 서울 전체로 봤을 때는 가격을 주도하는 지역은 아니고, 예. 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체 중심 지역에 올라갈 때 같이 끌어올라가는 곳이거든요. 네. 예, 거기서도 중심은 역시 이쪽이지 이 위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넓게 이렇게 시야를 보시면은 이거를 예. 지금 그러면은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은 좀 하실 수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를 지금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우,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시고 갈아타기 전략하는 쪽으로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강북구 미아동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강북 지역에 가장 상승을 많이 한 지역을 꼽자면 청량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청량리 뭐 청약 경쟁률도 엄청났다고 하는데 이 지금 시점에 청량리를 들어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청량리 지금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죠. 네. 예. 청량리는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문제인데 저는 이제 청량리에서 주거 지역으로 가장 대표적인 데는 역시 바로 그 청량리 역 앞에 있는 미주 아파트거든요. 아, 네. 그 미주는 대단지지만 사실 사업성 문제로 뭐 진행이 되는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역시 그 대단지들은 사업성이 있든 없든 간에 결국 진행을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라서 거기가 새 아파트로 만약에 들어온다면 엄청나겠죠? 엄청 가치가 커질 거다.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청량리의 가치는 저는 좀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저는 거죠? 괜찮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청량리 지역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저희 02-6676-0200번으로 여러분을 전화 받고 있고요. 문자가 더 편한 분들을 위해서 샵 8181 문자창도 활짝 열어놨습니다. 문자 사연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볼까요? 주문하신 문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날씨가 며칠째 비가 내리고 있어서 아직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날씨가 얼른 다시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예. 아직 지루한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의 고민 싹 해결하실 수 있는 속 시원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좋은 얘기는 안 네, 해주시네요. 오늘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스페셜 아르바이트 분 한 분 모셔봤습니다. 저희는 문자 사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인데요. 노원구 상계 주공 2단지 매수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 상계 주공도 최근에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인데요. 지금 매수를 할까 고민 중이시라고 합니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소장님? 상계 주공 2단지요? 네. 잠깐만요. 네. 지도 찾아보시고요. 예. 자, 지금 상계 주공 2단지가 사실 이 상계동이 전체적으로 그 재개발 계획들이 다 있던 곳이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2단지인데 다 있는 곳인데 중요한 거는 이쪽에 그 차량기지, 상계 차량기지 일자리 많이 생기는 거 네. 다들 알고 계시고 이쪽에 문화공연장 들어오는 거, 네. 창동역에 GTX, KTX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 다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많이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 노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상당히 상계 주공 2단지도 역세권의 위치에 그 위치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위치는 괜찮은데 지금 시점에 과연 여기를 들어갈 것이냐라는 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여기가 어차피 앞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이쪽 지역이 창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라인이 네. 다 바뀔 거는 맞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저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쪽에 노원구에 여기 상계동, 이 창동 상계 신경제 구역이라고 해서 이쪽을 전체적으로 만들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광운대역 쪽에 네. 역세권 개발하고 하는 거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광운대 쪽이 좀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쪽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해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광운대 쪽에 그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네. 예, 그쪽으로 방향을 일단 한번 턴을 좀 해보셨다가 네. 다시 와도 되니까 일단 네. 그쪽으로 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괜찮기는 하지만 광운대 쪽으로 조금 더 눈을 넓혀서 살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하기 전에 연락 참 잘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원 정도로 재개발 지역에 투자 어디가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소장님 어디가 좋을까요? 자, 지금 서울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가치가 있든 없든 간에 실제로 뭘 아파트를 갖다가 산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네. 2억 투자를 할 만한 데가 없고요. 상당히 2억이 이제는 좀 작은 금액이 됐죠. 예전에 비해서. 네. 그런데 지금 재개발 지역들은 프리미엄이 2, 3억씩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들어가기는 돈이 부족하고요. 네. 2억 정도면은 기존의 재개발 지역을 지역에서 추진을 하다가 해제된 지역들이 지금 서울시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얘기 드렸지만은 그럼 그 해제된 지역들이 지금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움직이는 데들이 꽤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그런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방향을 일단 잡아보시고 그 대신 시간을 조금 길게 네. 이렇게 뭐 2, 3년 이게 아니고 한 5년 이상 조금 길게 보고 간다면 그런 데들이 나중에 정말 노른자위로 바뀔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지역 중에서 또 물론 이제 대장 지역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그 재개발 구역에서 해대전 지역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서 일단 최선책을 찾아보다가 안 되면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거기서 쭉 보고서 최선책을 찾아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를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항상 세미나에서 투자처까지도 알려주시고 금액대별로도 투자 전략까지도 세워주시잖아요. 이번 주 세미나 가면은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또 이제 그 휴가철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쾌적한 공간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오시는 분들은 뭔가 정말 좀 절박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남들 놀러 갈 때, 네. 휴가 갈 때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분들이라서 네. 투자처는 물론이거니와 정말 앞으로의 그런 방향들 제가 26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사람이 조금 적으면 조금 더 알짜 정보들을 많이 그렇죠. 알려주시는 좀 건가요? 저도 좀 강의하기 좋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과연 몇 명이 오실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저희 026676-0200번으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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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저 평택시 네. 고덕 국제 신도시에 네. 파라곤 아파트 매수해도 되는지 네. 전망이 많이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에 있는 고덕 신도시 파라곤 아파트인데요. 이곳에 네. 거주하실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거주하면서도 차익이 날 수 네. 있는지. 네. 몇 평대 보셨어요? 30평. 30평대요. 네. 네, 알겠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에 있는 파라곤 아파트인데요. 30평대 보셨고 거주도 네. 하시면서 차익도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소장님께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 나눠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여기 지금 거주 겸 투자 목적이라고 하셨죠? 네. 예, 평택에서 이 고덕 국제 신도시가 평택 공급 물량 많은 거 아시죠? 네. 잘 모르세요? 공급 물량이 평택이 지금 예. 계속 많아요. 네. 예, 그런데 그렇게 많아도 그래도 그 중에 가장 그 프리미엄이 붙고 한 데가 이 고덕 국제 신도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쪽에 아파트들이 한 5만 세대 이상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앞으로 계속요. 예, 들어온 것도 있고 총 들어오는 게. 그리고 주변에 뭐 평택 브레인시티라고 그래서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계속 일자리들은 줄줄이 생겨요. 네. 예, 근데 지금 거주도 생각하고 계시죠? 네. 지금 여기 이 서정리역에서 역세권이에요. 멀지 네. 않죠? 네. 근데 단답형으로만 말씀하시네. 그래서 그 멀지 않기 때문에 네. 여기가 거주를 하면서 만약에 10년을 간다. 10년 정도를 보고 간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괜찮다고 보고요. 네. 근데 투자의 목적으로 만약에 뭐 2, 3년, 3, 4년을 네. 보고 투자 목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 지금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네. 이 아파트의 공급 물량이 아직도 지금 많기 때문에 조금 네. 이런 것들이 다 정비가 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주의 목적이 크다. 그러면은 무조건 들어가셔도 되고 투자의 목적이 더 크다. 그러면은 예. 안 들어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더 생기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이번 주 세미나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핵심 지역과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가 계속해서 나는 것 같은데 이런 양극화가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되겠죠? 예, 점점 더 커질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선진국들 정책 방향을 잘 보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모든 그 부동산 정책이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선진국들의 잘 된 것들을 배워서 우리가 또 하고 또 우리가 또 성공을 하면은
우리보다 뒤떨어진 나라들이 또 우리의 정책들을 따라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제가 26년 하면서 느낀 게 이제 부동산 하면서 느낀 건데, 그래서 앞으로 지역적인 이런 차별화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선진국들의 지금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네. 우리도 뭐 뻔한 거죠. 똑같이 네. 갈 거니까. 그래서 지역 간의 이게 불균형이 커지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중심 권역 쪽으로 되도록이면 들어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근데 부동산 규제 같은 걸 보면은 이런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규제가 확실히 이런 양극화를 줄여주기엔 좀 어렵겠죠? 지금 규제는 오히려 양극화를 더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네. 그러냐면은 지금 뭐 서울의 집값이 비싸다. 그래서 특히 강남의 이런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남권 집값 비싸니까 강남을 때려야 된다. 네. 이렇게 돼서 공급을 못하게 재개발인 재건축이 누르게 되면요. 네.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아, 그러면 저기는 이제 나중에 공급이 없네.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가격이 나중에 많이 오르겠네. 이런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오히려 반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026676-0200번으로 여러분들 전화 받고 있는데요.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는 그 서초동 쪽에 남부터미널역 인근 그 우성 푸티 오피스텔 네. 제 전용 면적이 7.5평이고요. 네, 1억 1,500만 원인데 네. 이곳이 초역세권이기도 해서 이제 투자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괜찮은지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역 인근에 우성 뿌띠 오피스텔 전용 면적이 7.5평이고 또 투자는 1억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곳에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월세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차익까지도 기대를 조금 하시나요? 저는 월세도 가능할 수 있으면 같이 네. 이렇게 월세도 같이 받았으면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월세 받는 목적으로요? 아니요, 월세 차익도 나면 좋지만 아, 네. 그 시세 차익이 오히려 더 크게 이제 투자 가치가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곳에 차익도 함께 날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곳에 투자하는 목적이 그러니까 월세도 받고 시세 차익도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지금 보면은 이쪽에 있어서 바로 남부터미널 바로 저 역세권이에요. 예. 역세권이고 이 남부터미널이 지금 뭐 동설터미널 개발된다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남부터미널도 개발을 분명히 할 거고 이 터미널도 다 개발하려는 계획을 서울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남부터미널 개발 그다음에 이쪽에 서리풀공원 이쪽에 개발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개발 계획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이 직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이 사실 수요가 많은 지역은 오피스텔도 가격이 오르는데 이 오피스텔 이거 오래된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예, 이게 벌써 이름도 그렇고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오르기가 어려워요. 이게 오피스텔은 항상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은 이 장치 산업이라 그래서 항상 치장을 해줘야 돼. 이게 장치 산업이라 그래서 고장 나면 맨날 고쳐줘야 되고요. 이런 게 오피스텔인데 제가 해보니까 오피스텔은 10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슬슬 이제 고장 나서 고쳐달라는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아파트는 10년이 지나도 이 그 가족 단위로 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주민들이 자기 집이니까 이렇게 관리를 잘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은 대부분 세입자들이 살기 때문에 오래되면은 이게 관리를 잘 안 하거든요. 세입자들이.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10년만 되면 벌써 이제 노후가 되는 거예요. 벌써 10년이 되면은 매도를 해야 되지 사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만약에 좀 옮겨 타는 게 맞지 이쪽에 오피스텔을 사는 거는 사실은 월세 받는 거는 뭐 꾸준하게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월세도 아마 많이 받지는 못할 거예요. 이게 오래돼서. 그래서 다른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오피스텔을 오래된 건 아니라 새 오피스텔을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제가 뭐 다른 곳에 추천해 줄 수 있는지요? 일단은 가장 큰 게 일자리가
일자리가 가장 많이 생길 때가 어디냐, 가장 많이 생길 때가 어디냐를 일단 봐야 돼요. 일자리가 앞으로 향후에 그 일자리가 많이 생길 때에 오피스텔, 그러니까 이쪽 라인에 이쪽에 개발 계획이 결국 이쪽 이 터미널도 남부 터미널도 개발할 거거든요. 일자리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럼 이쪽 라인에 새 오피스텔은 괜찮아요. 새 오피스텔은. 근데 오래된 오피스텔에서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투자를 하시던 아니면은 지금 변화가 가장 큰 지금 변화의 중심에 있는 용산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시던 둘 중에 한 군데로 가시면 돼요. 그 대신 무조건 새 걸 사야 된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용산도 어차피 그 재개발 지역이나 옛날에 개발 계획이 있던 곳들이 해제된 데들이 있거든요. 마침 용산 그 원효로라든지 아니면 서계동, 청파동. 그럼 이런 쪽에 새 오피스텔들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오피스텔을 구입하시면은 이런 데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면 나중에 재개발할 때 아파트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월세도 받으면서 또 나중에 재개발할 때 같이 포함이 돼서 아파트도 받을 수 있는 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쪽에 용산은 이제 그런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걸 보고 투자하는 거고 일자리 많이 생길 거. 이쪽은 지금 현재 일자리들 많이 생긴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방향을 잘 잡으셔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 전에 연락을 참 잘 주신 것 같은데요. 투자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워드렸으니까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서초구와 인접한 동작구의 경우는 최근에 흑석 뉴타운이 상승세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곳에 지금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소장님?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게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그 흑석 뉴타운이 그 낙후된 동네거든요. 거기도 흑석동. 네. 그런데 거기가 전부 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전체 지역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전체 지역이 바뀌면은 그 지역 자체가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저는 흑석 뉴타운 괜찮다고 봐요. 네, 괜찮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한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흑석 뉴타운도 좋지만 그래도 똑같은 지역이라면 오히려 노량진 뉴타운이 더 낫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노량진은 여의도 용산 가깝잖아요. 네. 바로. 그래서 그런 여의도 개발의 호재, 용산의 개발의 호재도 있고 호재 쪽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일단 낫고 노량진도 전체가 다 바뀌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조금 더 낫다라고 봐서 그쪽으로 좀 먼저 좀 찾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량진 뉴타운 쪽으로 많은 분들 눈길 돌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전화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송파구 오금동 대림 아파트 네. 30평대 2018년도 1월에 매수해서 보유 중인데요. 네.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되는지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 혹시 몇 단지 보유하고 계신가요? 1단지예요. 1단지요. 네, 네. 30평대 보유를 하고 계시고 2018년도에 매수를 하셨는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거 거주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네, 거주해야죠. 이제 지금 현재는 일시적 이가구인데요. 예. 이제 금년이나 내년 초 정도에 이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거주할 생각인데요. 예.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되는지 주변에 이제 장미 아파트라든지 잠실 중흥 아파트 재건축 좀 얘기도 있고 해서 예. 이주 소유에 대한 이제 혜택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주세요. 그다음에 이 아파트가 30년이 좀 넘었으니까 예. 앞으로 재건축 가능한지 이것도 좀 알고 싶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거주하셔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지하철 가깝잖아요. 방위역하고도 네. 역세권이고 네. 그리고 바로 옆에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있잖아요. 네. 예,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이거 대규모 매모드급 단지인데 여기도 이제 재건축을 사실 추진을 지금 하려고 하는 단지고요. 네. 여기도 지금 뭐 안전진단을 신청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결과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그립고 바로 앞에 올림픽 공원 있잖아요. 네. 예, 그건 바로 이게 환경 가치라는 거예요. 이 환경 가치가 내 주변에 있고요. 환경 가치가 앞으로 부동산의 가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 우리 보통 조망권 하면 이 녹지 조망권하고 그다음에 강조망권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는 환경 가치가 이 강조망권이 더 커요. 네. 녹지 조망권보다. 그런데 우리 소득이 4만 불, 5만 불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시 녹지 조망권 쪽으로 이 가치가 바뀐다. 이걸 제가 늘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럼 바로 앞에 이 녹지 조망권 가지고 있죠. 가장 네.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은 이 아파트가요. 재건축을 할 때 재건축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예요. 사업성이 나오는 아파트예요. 네. 예, 그러면은 사업성도 나오지. 조금 전에 이주수요 말씀도 하셨잖아. 네. 예, 이주수요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이주수요는 제가 왜 마지막에 말씀드렸냐면은 그거는 사실은 작은 부분이에요. 네. 실제로 이 아파트에 가치가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아파트는 충분히 재건축도 할 수 있는 아파트고 주변에 환경 가치도 뛰어나고 지하철도 가깝고 해서 네. 이거는 거주하면서 보유하면은 변화가 크게 생길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잘 그래서 판단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하시려면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나면 8월이 2018 지나면 좀 더 구입을 올라갈 해서 것 같거든요. 네네네. 보유 중인데요. 예, 이게 이제 재건축 할 때까지 계속 보유하는 게 좋다 그 말씀이죠? 예, 저는 이게 가치가 점점 커질 거라고 봐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 보는 쪽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난 목요일에 발표가 된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은 서울의 서대문구 상승폭이 두드러졌는데 마포구랑 붙어 있음에도 마포구에 비해서 서대문구는 그렇게 큰 상승폭은 없었거든요. 앞으로 서대문구가 마포구만큼 상승하게 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시간이 지나니까 네. 이제 지역이 다 바뀌는 건데요. 네. 사실 서대문구나 동대문구가 네. 서울에서 집값 별로 안 오르는 동네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동대문구에 뭐가 있죠? 동대문. 청량리가 있죠. 아, 네. 청량리가 막 끌어올리면서 집값을 동대문구의 집값이 많이 올랐고 네. 서대문구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마포 건너편이 서대문구거든요. 네. 예, 마포구 건너편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가인 뉴타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가인 뉴타운이 완전히 그 달동네였었는데 거기가 전부 다 그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네. 뉴타운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그러면 거기 동네가 싹 바뀌잖아요. 네네. 가치가 엄청 커질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마포구는 그래도 좀 그래 그럼 좀 그래도 괜찮아. 서대문구는 조금 여기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다면 네. 이제 사고를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마포구나 서대문구나 대등하게 갈 것이다. 입지가 워낙 좋아서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입지가 참 좋은 곳이기 때문에 서대문구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